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법조 공직을 떠나서 변호사가 된 후에 24개월 동안 세전 10억 원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관예우일까요? 아닐까요? 또 부산에 땅을 산 뒤 3개월 후 근처에 법원이 들어서고 땅값이 40배 올랐다면 이건 투기일까요? 우연일까요? 이런 점들이 바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지점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개최가 되고요. 오후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가 되는데 오늘 양쪽, 여야 양쪽의 평가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결을 해보죠. 여당 쪽 간사하십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상황 봤을 때 정 후보자 국무총리로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이틀 했지만 오늘 사실은 오전에 또 나머지 일부 쟁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마치기 전에 또 우리 야당 의원들하고 상의하기 전에 뭐라고 결론 내리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예. 뭐 지금까지 뭐 우리 의원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뭐 결격자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증인신문은 뭐 아들이 나오는 건가요? 누가 나오나요? 오늘은 출석? 그 병역 면제 때 관여했던 의사나 의사. 또한 치료했던 의사들, 또 그 재산 증식과 관련된 로고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증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걸 빼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뭐 중간 평가해 보니까 평균 이하다 이런 성적 나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제 거론된 여러 가지 뭐 도덕적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이제 해명과 또 다른 자료들을 비춰볼 때 이제 상당 부분 그 해명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책 문제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뭐 답변을 회피한다,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이제 질책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총리 후보자가 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제기됐던 의혹들 우선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 증식 부분인데요. 법무법원에서 고문 변호사 할 때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24개월 동안 세전 약 10억 원의 봉급을 받았다. 이 액수는 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0억 원. 이거 전관예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전관예우 이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런 액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 검사를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이나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런 급여를 받은 것이 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추궁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뭐 다른 민사 사건이나 이런 수임 과정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관예우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수임 과정에서 정관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봉급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관예우를 이제 안 좋게 보고 걱정하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나와서 자기가 맡던 분야의 이제 그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후배나 동료들에게 청탁을 해서 그 진행되는 사건이 재판이나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잘못이거든요. 이런 점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서 그런 것으로 로펌에 기여해서 로펌에서 돈을 많이 줬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탓하기는 어렵죠. 그럼 이 경우는 그게 후자에 해당한다? 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 뭐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뭐 부탁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형사 사건은 이제 재량의 여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탁이 통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런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민사를 많이 했다면 이제 그런 여지는 불기 때문에 좀 그 전관예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비난 정도가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정관예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전관예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년 동안 그러면은 한 10억 받는 게 이게 보통 그런 건가요? 변호사들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았겠지만, 그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알겠습니다. 경우는. 예. 또 하나는 아들의 병역 문제인데요. 97년에 신체 검사할 때는 1급 현역이었는데 2001년에 재검을 해보니까 허리 디스크로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면서 각종 실험 장비를 다루는 걸 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여름 휴가철에 6시간 운전을 하게 돼서 그게 심해졌다. 그래서 면제까지 갔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분도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이외에 여러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에 이제 진짜 허리가 디스크가 됐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무청에서 다 MRI나 CT를 촬영을 했고, 그 사진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 이거는 면제 대상인 디스크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면제가 됐다. 이런다면은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병무청 이제 판정에 관여했거나 치료를 했던 의사들을 확인하겠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그런 과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4년 만에 이게 1급이 면제되는 게 이례적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면은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허리 다친다는 게 한 순간이지 그게 뭐 4년 만에 다 그렇게 나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갑자기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아들 병역 문제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검사 시절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의 돈봉투 사건, 이런 정치인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법조계 내부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것은 좀 미온적으로 수사한 흔적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점도 지적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한 15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법조계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것이 무슨 뇌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대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걸 놓고 검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그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노동위 돈봉투 사건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처음에는 그 관련자 분들이 그 봉투를 처음에 딱 줬을 때 받았는데 한 20장 들은 것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20장이라는 게 100만 원짜리냐 얼마짜리냐 이런 걸 놓고서 이제 추정을 크게 했다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게 확인돼서 그 처리를 이제 가볍게 했다는 것인데 나중에 그 보도하신 분들도 자기들이 잘못 알고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다 이제 수긍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명이 이제 수긍이 가는 상황이라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된다 판단을 여당에선 하신 거군요. 봐주기 수사 의혹.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책임종 총리로 적합한가 이런 부분 많이 지적이 됐는데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총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이제 좀 대가 세고 소신을 좀 강하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좀 이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책임 총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를 이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다고 하고 이제 장관 사실 인선도 대통령이 다 하고 총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인데
대통령이 총리한테 장관 좀 제청해봐라. 누가 좋겠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의를 하거나 위임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총리가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책임 총리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리보다 대통령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예.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한테 위임하고 예. 총리가 행정을 통할하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그런 환경이라면 충분히 이분은 그런 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뭐 적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무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뭐 무난할지는 모르지만 뭐 예.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새누리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분의 평가 한 분만 좀 듣도록 하죠.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후보자인데요. 미국 CIA 자문위원 경력이 있고 나는 진정한 미국인이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고 과연 한국 국익을 위해서 이분이 일할 수 있는 분인가 적합성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조각 인선에서 가장 잘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자신은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한 얘기는 자기가 맨주먹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 가지고 예? 이렇게 활동하면서 성공을 하게 된 데 대한 그런 감사의 표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 예. 자기를 이제 성공할 수 있게 해준 그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7년간 군복무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점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 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애국심이 그대로 한국으로도 옮겨올 것이다? 옮겨오죠. 이 사람이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가진다면 예. 자기가 국적을 가진 그 나라에 대해서 예. 미국에서 한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 그것을 볼 수가 있고 CIA 자문위원이었다는 점은 예. CIA가 이제 미국의 안보에 관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안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히려 걱정을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필요하면 국적을 초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개방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 측 간사세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